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화이자와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둘 다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진정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중에서 이제 화이자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화이자의 치료제 약효가 보다 더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은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머크의 비중은 이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도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 약 자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승인을 내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쪽에서 이 효과가 너무 낮다, 우리 이거 통과시켜줄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화이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리오프닝, 한국으로 치면은 위드 코로나 이쪽 관련주들이 꿈틀꿈틀하는 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 특히나 항공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항공 화물운임이 뭐 역대 최고를 찍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대감까지도 주가에 녹아들게 된다면, 나름 괜찮은 모습 한 번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다렸던 11월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5.7%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5천 건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미국 쪽에서 저축이 많이 떨어지고 개인 소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보복 소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물가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 양 자체가 늘어나는 이런 걸로 좀 보여지곤 하거든요, 저는. 아무튼 떨어지는 돈은 많아지는데 나가는 돈도 많아지다 보니까 일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완전 고용까지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개념인데, 근데 이제 그래도 고용 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완전 고용 단계까지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용 쪽이 인플레이션의 큰 요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나쁠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 두산 인프라가 올해 국내 매출 6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각종 건설사들에서 이제 내년부터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 때문에 선제적으로 장비를 사놓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그 각종 건설사들의 매출로 연결이 된다라고 치면은 그 시멘트부터 해서 철근, 그 하이빔이라고 하나요? 그 건설할 때 들어가는 철근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가구 죄다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대 두산 인프라 여기에 매출이 올라가는 거는 건설 업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삼성전자가 속도 2배 빠른 고성능 SSD를 개발했다라고 해요. S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버 쪽이랑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능 좋은 거 나왔으니까 성능 좋은 SSD 여기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주문이 많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개발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적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국내 아파트 가격이 꺾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두산 인프라 이 건설 기계 매출 많이 나온 거 이랑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 자체가 내년에 많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성장률을 5.4에서 5.1로 내린다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중국에서 지금 세계 최대 히토류 기업을 이제 출범한다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중동은 석유가 있다면 우리한테 히토류가 있다고. 히토류를 무기화해가지고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영기업이라고 하네요. 국영기업. 예, 국영기업들 같은 걸로 좀 덩치 크게 해서 움직이는 걸로 대응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들 중에 덩치 큰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쪽 관련해서 엮이는 한국 기업들 이들 어떻게 움직일지 집중해서 보시면서 전략 대응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터키 쪽이 달러를 풀어갖고 환율을 방어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외환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IMF 보면은 달러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방어하겠다 얘기했는데 안 됐잖아요.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찾아보시면 나무위키에 잘 나와 있긴 한데 터키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봐서는 이쪽도 많이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네요. 자, 근데 터키랑 한국은 지금 통화 수합이 지금 걸려 있는 게 있죠. 뭐 손해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국가 대 국가 간에 맺은 계약이고 그리고 그 정도 타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한국에는 영향이 많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요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 단기 파동은 줄 수 있어도 만약에 터키가 진짜 수합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주식시장에 악영향까지는 안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휴장한다라고 하니까 오늘 미국 시장을 갖고 그리고 여기다 중국 시장 조금 더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 분석 조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서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좀 내용이 많았죠?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시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리포트 같이 공부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 찝어서 가지고 오는 거랑 의심 가는 섹터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보는 거. 실제로 제가 저저번 주랑 저번 주에 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GSE가 최근에 상한가 갔다가 오늘 좀 빠지고 있죠. 이런 거 또 한 번 토요일 날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여기 어떻게든 자리는 지켜주고 있죠.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은 제 생각상 여기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 위치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나온 뉴스 보면서 이 두산중공업 흐름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까? 요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중공업 CES 2022 미국에 참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비즈니스 첨단 미래 기술 선보인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수소 쪽에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 정부 자체적으로 그 거의 조 단위 이상을 이 기업들 수소 생태계 만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적으로 조금 속도가 늦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유럽에서 원전에 관련해서 이게 친환경 기술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계속해서 이제 상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부분 역시도 두산중공업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유럽에서 만약에 원전이 통과가 되고 이 수소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법안이 통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냥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은 수소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이제 탑티어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원전 부분에서는 그냥 전 세계 중에 탑티어니까 말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두산중공업 자회사 중에 두산 퓨얼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에서 지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중순 이상만 보더라도 유일하게 수소 연료전지로 흑자를 내던 기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물론 한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사주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유일하게 흑자 기업이라는 건
좀 굉장히 상징적인 흔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 기술력이 되니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이걸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두산중공업이 이게 외부에서 기술력이 좋다 좋다 하는 게 실감이 많이 안 될 텐데 정말로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두산중공업이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죽하면은 미국 혼자 원전도 만들고 뭐하고 할 수 있었는데 한국이랑 손을 잡았겠냐고요. 그만큼 이 미국보다도 지금 당장으로만 봤을 때에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의 대상은 누구냐? 두산중공업이 아닐까.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볼게요. 그 스케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28일 날 발행 가액 확정이랑 30일 날 권리락 지금 며칠 안 남았죠? 24일이니까 지금이. 야, 요거 때문에 한동안 이게 월말까지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요 1차 발행가의 확정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 권리락을 받기 위한 요걸 생각을 해보면 요때는 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1차 발행가액 때 하락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권리락 전날까지 한번 강하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다가 권리락 당일날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일부 조정이 받는 그림으로 끝나지 않을까. 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참고 정도로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급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개미만 팔고 외국인이랑 기관 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흔드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개미들을 흔들어갖고 물량 100개 한 다음에 받아내고 있어요. 물량을. 누가? 외국인이랑 기관이. 제가 그저께도 요거 개미 터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또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아래로 안 떨어지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 있고, 그리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거 다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큰 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이 굉장히 전 좋아 보입니다. 오늘 지금 외국인 예상치가 플러스가 뜨고 있긴 한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개인 털고 기관이랑 외국인 사는 모습 보이시잖아요. 이거 30일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네, 가능해 보여요, 저는 진짜. 지금 당장으로만 보았을 때는 나쁜 거보다는 좋은 거, 그게 상당히 많아 보인다. 음봉인데 이렇게 사모으는 건 진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니까 큰 흔들림 없이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다렸던 건 하나였죠. 네,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하면 상단까지 간다. 자, 찍고 돌파를 하려는 모습 보여주다가 여기서 좀 빠졌어요. 근데 지금 수급상으로만 보면 확실하게 여기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양봉 하나는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뚫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계속 이전 고점을 뚫는다라고 제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이제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흐름 깨지거나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돌리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싹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1번 수급상으로 보았을 때 떨어지면서 사모으는 개미 털기의 흔적이 보인다. 지금 당장에 뭐 이 종목을 손절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다. 다만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오늘 종가 끝나고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물량을 던지고 나간 흔적이 보여지는지 이게 안 나오는 홀딩이고 보여지면 여기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2번 지금 지켜줘야 될 지지라인에서 지켜주고 있다. 여기 어떻게든 자리 유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팔 필요 없다. 홀딩 생각하자. 3번 자, 여기서 만약에 21선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갑자기 볼린저 상단까지 갈 수 있다. 상단 부딪히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서 조금씩 비중 조절 들어가고 물량 남겨놨다면은 그 이상 타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 이후를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세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공업 지금 상황이 봤을 때, 야, 이거 수급상으로 보면 진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음봉이라서 불안할 뿐인데, 진짜 이거는 제가 계속 몇 번이고 강조를 하는데, 이런 수급에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면 보통은 나쁜 모습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 많이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텐데, 좀 힘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두산중공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뒷부분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좀 이 뒷부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구독자 10,000명 되면은 10,000명 기념으로 해가지고 내년 한 1년 정도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지금 한 10선으로 해서 골라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1만 기념으로 찍을 거예요. 1만 기념. 구독자 안 눌러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도 운영하니까 멤버십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켜보셔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